일본이 캐나다에 핵 폐기물을 묻으려 했다. 최근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일본이 캐나다에 핵연료 폐기물 시설을 세우고 여기에 일본 방사성 폐기물을 보내 매장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장 크레티행 전 총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CBC는 크레티행 전 총리가 일본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일본 원전산업 관계자들이 작년 4월 캐나다를 방문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일본 측 원전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의 질문에 이 구상을 알고 있는 캐나다 관계자가 일본 측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 양측이 접촉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등을 땅속 깊이 매립한다는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처리장 건설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나온 방책이 외국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일본으로서는 이 소식이 알려지며 더욱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MBC 방송도 일본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해 주목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측이 코로나 확산 위험에서도 성화 릴레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중계권을 가진 MBC는 25일 성화 릴레이를 꺼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 출신 줄스 보이코프는 성화봉송을 동이번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를 출발지로 택한 것에 대해 이 의식의 위선과 해악, 바보 같음을 돋보이게 한다며 일본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림픽은 전염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개막할 때도 일본 국민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해외에서 온 수천 명의 선수와 코치, 기자들 모두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며 80%의 국민이 중지 또는 재연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일본의 올림픽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도 성화봉송을 강행한 일본은 일본 내 첫날 성화봉송 불꽃이 꺼지면서 불길한 징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이은 지진과 화산 폭발 위험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북한은 이런 일본 도쿄올림픽에 처음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심 이번 도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할 경우 납치 문제 해결, 북일 수교 등 북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납북 문제를 풀겠다며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날 일본 정부 단독 대북 제재를 향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는데 북한이 이 비판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며 정면으로 뼈 때리는 말로 대받았습니다. 전범국 주제의 교전 참전권에 이어 군대 보유 권리까지 부활시키려는 일본은 공격 무기들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반동들의 집요하고도 파렴치한 역사 교과서 왜곡 행위의 밑바탕에는 그릇된 역사 교육을 통해 후예들에게 군국주의 망령을 주입시켜 대동아 공력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실책이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커졌는데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되게끔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과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설서에는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과 일본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마음대로 영해를 확대해 한국 어선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스시마 일대를 포함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15개 해역에 대해 1997년 1월 1일 직선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한 한국 어선을 납포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일본이 직선기순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일대에서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 맞선 항행의 자유작전은
일본이 영해를 확대 설정한 후인 1999년에 실시됐고 2010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전세계 평화의 제전이라 불리는 올림픽을 원전 피해를 극복했다는 부흥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비판을 받았고 원전 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오염수를 방출하려 하며 국제사회에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일본과 반대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 삼중수소를 분리해내는 기술의 실마리를 찾아내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방사성 삼중수소는 분리 추출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낮은 경제성 등으로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대신 희석해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연구진은 분류가 어려운 동이온소의 분리법을 규명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일본에서 나온 오염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려되고 있는 곳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한 네티즌은 일본이 전세계의 건강을 해치려 하는 동안 한국이 전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원전 폐기물을 버리려고 해서 난리가 난 캐나다에서 과거 한 한국인의 행동을 보고서 캐나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현재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일본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캐나다에서 한국에 대한 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어느 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한 현대자동차 딜러점에 백발의 노인이 차를 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딜러는 그를 맞이했는데 노인은 혹시 한국인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맞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갑자기 울먹이며 가족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60년 전 큰형은 20살의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한국 땅에 있다는 묘지조차 찾지 못했다라며 슬퍼했습니다. 노인의 사연을 들은 딜러는 노인에게 들은 형의 이름 하나로 한국에 있는 묘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전국을 뒤져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이트에 로이 더글러스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캐나다 노인이 말한 60년 전 한국에서 전사한 큰형이었습니다. 딜러는 묘비 사진을 크게 인화하고 액자에 넣어 자동차를 찾으러 온 노인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액자를 받은 노인은 눈물을 쏟아내며 연신 감사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한국인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큰형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보훈처는 노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60년 동안 그리워하는 형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 말을 남긴 뒤 귀국했습니다. 형님의 희생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